안녕하세요. 티파이퍼의 24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서 얼마 전 요청하셨던 그 매도 시점에 대한 리포팅을 그 짧게나마 제가 올려드린 두 종목으로 설명을 잠시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리포팅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큰 흐름이 이번에 나왔네요. 인텔리안 테크라고 위성 만드는 업체였죠. 소형 위성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지난주까지 94.3%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셀바이오텍 같은 바이오주 제가 원래 잘 관여를 하지 않는 주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리프팅한 이후에 3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종목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매도와 매수가 아닌 주가 흐름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셔서 최대한 수익을 내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총 17 종목에 대한 1주차 평균은 5.4%고요. 2주차는 8%, 3주차는 7.5%, 4주차는 9.4%. 이후 내용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으로 매도와 매수점을 확인하기 전에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고요. 첫 번째로 종목 선정 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두 번째, 매매 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세 번째, 주식은 바이 앤 홀딩이 아닌 트레이딩이다. 결국에 대응이란 얘기죠. 나만의 명확한 포트폴리오를 확정하자. 이 총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선정 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투자하고 나서 최대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결국에 상장 폐지죠. 상장 폐지를 배제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100% 배제가 아니고 99%라고 쓴다라고 썼던 이유는, 기재를 했던 이유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같은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유상증자를 하는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데 갑작스런 어떤 회사의 어려움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다. 근데 유상증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에 100%가 아니고 99%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매매 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어떠한 매매 기법이라 하더라도 100%는 없다. 100% 수익 확률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매매 기법들이 엄청나게 많죠. 무슨 차트를 보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평선을 보고 한다라든지 여기에 뭐 쌍바닥, 쓰리바닥 후 상승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평선이 장별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절대 100% 이대로 한다라 그러면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알려진 기법들은 수익 확률 자체가 최소 50%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 이상이죠. 결국에 뭐냐면 실패하는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1%라도 더 있다라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을 좀 종합해서 이 중에 한 3-4가지 정도 부합을 했을 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 50% 이상의 수익 확률을 수익률이 아니죠. 수익 확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이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주식은 바이 앤 홀딩이 아닌 트레이딩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 종목에 대한 시황이 좋지 않다라고 그러면 결국에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단순히 기대 수익을 예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종목과 시황, 뉴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결국에 대응을 하시는 방법으로 가셔서 실패를 하시더라도 최소의 확률로 실패를 하는 방법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나만의 명확한 포트폴리오를 확정하자. 결국에 이 1, 2, 3번에 대한 내용의 종합한 내용이죠. 어떤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차트를 보고 오르고 있다가 좀 더 오르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한 2, 3% 올랐는데 이거라도 먹고 말자 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 정도 선에서는 적어도 팔아야지, 이 정도 가격선에 왔을 때 팔아야지라고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진다라고 하면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하락시 매도해서 손실을 최대화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시죠. 왜냐하면 급등을 하게 되면 더 오를 거란 생각에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꼭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등주를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 안에 있던 관심 종목군에서 어떤 내 매매 기법상에 여기 패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정도 안정적인 투자의 또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리포팅했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종목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단계 50% 가까운 급등을 했던 유니셈이라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리포팅한 이후에 30% 가까이 하락한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 시점이 보시면 여기에 아니죠. 그 첫 번째 종목 선정 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연간 분기별 재무 분석으로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우선 선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리포팅을 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매매 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이제 매수 시점이죠. 매수 시점을 보면 여기 그 스토캐스틱상 여기 침체권에서 이탈하는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저항선을 지지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상승 반전되는 이 일봉이 출현되는 형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이 당시에 갑작스러운 급등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 5일선이 깨지는 이 시점이죠. 결국에 뭐냐면 주식은 바이어 홀딩이 아닌 트레이딩이다. 급등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급등 출현 시 5일선, 점진적 상승 시에는 21선 이탈 시를 매도한다 라는 기본적인 이 매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거래량 음봉 출현 시 매도를 한다. 여러 가지 중에 여기는 이제 급등세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5일선이 깨지는 이 선에서 아마 매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보시면 이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 그 일봉상 역시 지지라인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저항선이 아니죠. 지지선이죠. 지지선을 한번 터치하고 상승 반전에 일봉이 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을 합니다.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그 일봉상의 이 5일선이 여기 N자연 패턴으로 이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급등 현상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21선을 위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서 결국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앉습니다. 내려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여기 이 저항선을 이때 이 지지선이 되었던 이 선을 아마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이 1%밖에 뭐 1, 2%나 아니면은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매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선을 지지를 해 주었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 당시에 아마 엄청나게 큰 상승이 왔었는데 이 꼭지점에서 팔지를 못하고 이때 아마 이 마지막에 거의 종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유는 이 뭐 제가 이 주식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계속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내려갔다가 다시 마지막 종가에 뭐 이만큼 다시 올라설 수도 있었던 거였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여기 음봉이 발생을 해서 거기다가 거래량도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그때 이 상황에 여기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매도를 하는 역시 대거량의 음봉 출현 후에는 보시면은 큰 하락이 오게 되죠. 하락이 오고 나서 결국에는 별다른 매수 시점이 다시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는 제가 이때 한번 거래를 두 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별다로 이때 당시에는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때도 아마 이 정도 시점이 매수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유니셈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종목은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종목 선정할 때는 연간 분기별 재분석으로 안정적으로 또 저평가가 개인적으로 되었다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뭐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종목은 제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 여러분께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당시에 이제 그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하고 많은 이제 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었기에 그 과정 중에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았던 게 제가 3월 24일 날 업로드를 해드렸었고 3월 24일 날 업로드를 한 이후에 특별히 이제 매수 시점이 나오진 않았었고 이 당시에 요 시점쯤에 제가 이제는 이 저항선을 몇 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 오르겠다 싶어서 이 당시에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도 여기 이미 침체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다가 여기 뭐 단기 급등세도 아니었지만 이때 5일선에 깨지면서 매도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뭐 특별히 큰 거래량이 커졌던 것도 아니고 여기 21선이 깨지는 이 선에서 결국에 이제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21선 깨지고 나서 결국에는 또 큰 하락이 나오고 지금 또 엄청난 하락세가 나오죠. 이 시점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밑에 까만 선이 있죠. 이것이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이 선까지도 또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특별히 매수 타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좀 두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24번째 리포트는 이렇게 좀 짧게나마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매도와 매수 타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내용도 좀 있었고요. 기존 제가 만들던 동영상에 비해서 좀 약간 부실했던 점은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제대로 이제 보내지도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쉽지 않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주위에 너무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 못해도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깊게 느낀 한 주였기도 합니다. 그냥 묵묵히 믿어주는 누군가가 주위에 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렸네요. 여튼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